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58세 김영희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쁘게 살아왔어요.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돌보느라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죠. 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니 아이들은 다 크고 저는 혼자가 되어 있더군요. 처음엔 혼자 지내는 게 편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혼자가 되고 나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하루가 따분하게 느껴지고 집에 혼자 있으면 조용한 공기가 유난히 낯설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죠. 저보다 2살 많은 사람인데 참 신사적이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서 오랜만에 설레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를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에 이 사람이라면 다시 가정을 꾸려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용기 내서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나이 50이 넘어서 다시 사랑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주변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죠. 하지만 저는 행복해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신혼 첫날 밤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남편의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저를 따뜻하게 감싸줄 줄 알았던 남자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은 그리 넉넉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시느라 늘 바쁘셨죠. 저는 그런 부모님을 도와가며 자랐습니다. 용돈을 받고 싶으면 설거지를 하거나 배달을 도와야 했어요. 그래서인지 어릴 때부터 생활력이 강한 아이였어요. 학교를 졸업하고 평범한 직장에 다니다가 25살 때 첫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말수가 적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크게 로맨틱한 감정은 없었지만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결혼을 했고 곧 아이도 태어났어요. 하지만 결혼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했고 표현을 잘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후엔 더욱더 무심해졌죠. 생활비를 벌어오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던 사람이라 집안일이나 육아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면서도 늘 외롭다고 느꼈어요. 그래도 참고 살았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20년을 함께 살았지만 결국 이혼을 하게 됐어요.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무렵이었죠. 오랜 고민 끝에 저는 남편에게 먼저 이혼을 제안했습니다. 더 이상 같은 집에서 남남처럼 지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남편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용히 이혼을 했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괜찮을 줄 알았어요. 아이는 기숙사 생활을 했고 저는 직장을 다니며 그럭저럭 하루하루를 보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점점 커졌어요. 아무리 바빠도 집에 돌아오면 혼자 있는 게 견디기 힘들더라고요. 그러던 중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사람은 저보다 2살 많은 사람이었는데 첫인상이 참 좋았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고 항상 단정한 모습이었고 말투도 부드러웠죠. 무엇보다 저를 대할 때 신사적이었어요. 밥을 먹을 때마다 제 접시에 반찬을 올려주고 길을 걸을 때도 차도를 피해 안쪽으로 걸으라고 하더군요. 이런 세심한 배려가 참 좋았어요. 몇 달간 만나는 동안 그는 늘 다정하고 친절했습니다. 저를 공주 대하듯 해줬어요. 한 번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영애 씨 같은 분을 이제야 만난 게 한입니다. 더 빨리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 말을 듣는데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서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아이도 엄마가 혼자 있는 걸 걱정했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새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신혼 첫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동안 한없이 자상했던 남자가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결혼식은 조용하게 마무리되었어요. 양가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해서 작은 예식으로 진행했죠. 사실 저도 화려한 결혼식을 원하지 않았어요. 나이 들어서 하는 결혼이라 실속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남편도 같은 의견이었고요. 그날 저녁 우리는 새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미리 마련해둔 아파트였는데 깔끔하고 아늑한 분위기였어요. 이사 온 짐도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어서 저는 편한 마음으로 씻고 쉬기로 했죠. 그런데 그때부터 남편의 태도가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샤워를 마치고 침실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남편은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제가 놀란 얼굴로 쳐다보자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어요. 왜? 원래 이런 거 싫어해? 사실 저는 남편이 담배를 피우는지도 몰랐어요. 교제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깔끔한 스타일이라 당연히 비흡연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혼 첫날 밤부터 침대에서 태연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니 당황스러웠어요. 담배 피우는 줄 몰랐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남편이 피식 웃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몰랐어? 원래 피웠어. 근데 자주 안 피워. 그냥 가끔 한 대씩 피우는 거지. 저는 그 말에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몇 개월을 만나는 동안 단 한 번도 피우지 않던 사람이었다는 게 더 이상했어요. 왜 나한테만 감췄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담배를 피우던 남편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근데 말이야, 우리 이제 부부잖아. 서로 솔직해야 하지 않겠어? 저는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에 긴장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저를 빤히 쳐다보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결혼 전에는 좀 참았어. 너무 젠틀한 척하는 것도 피곤하더라고.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남편의 얼굴에는 전혀 미안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아주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였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남편이 천천히 담배를 끄고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깔끔한 거, 배려심 많은 거, 그거 다 그냥 잠깐 보여준 거야. 이제 편하게 살아야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은 침대에 벌렁 누웠어요. 그리고는 TV를 켜더니 아주 당연하다는 듯 맥주를 한 캔 따더군요.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몇 달 동안 보여줬던 자상한 모습은 다 가짜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 사람이 대체 누구인가 싶었어요. 결혼 전까지 보였던 모습이 진짜인지 아니면 지금 이 모습이 진짜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어요. 남편의 변화는 단순한 게 아니었어요. 첫날 밤부터 드러난 모습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신혼 첫날 밤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남편의 본색이 점점 더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첫날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려 했어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결혼 전에는 늘 배려심 많고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제 접시에 반찬을 먼저 올려주고 식사 후엔 그릇을 정리해주곤 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남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설거지 좀 해줄래? 어느 날 제가 부탁했더니 남편은 귀찮다는 듯 대꾸했어요. 내가
당신이 하면 되잖아. 난 원래 이런 거 안 해. 저는 순간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연애할 땐 자기가 먼저 도와줬잖아. 남편은 피식 웃더니 대꾸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한 거지. 이제 편하게 살자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결혼 전에 다정한 모습은 다 연기였던 걸까요? 더 큰 문제는 남편의 술버릇이었어요. 연애할 때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보니 남편은 퇴근 후 거의 매일 술을 마셨어요. 처음엔 맥주 한 캔 정도였지만 점점 강도가 세졌어요. 어느 날은 소주를 2병이나 마시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비틀거리면서 집에 들어오더니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 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묻자 남편은 짜증을 내며 말했어요. 당신이 뭘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데. 그러더니 갑자기 TV 리모컨을 거칠게 집어던졌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이런 식으로 화를 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제 나 좀 가만히 놔둬, 응? 남편은 술에 취한 채 제 눈을 노려보더니 그대로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게 정말 내가 결혼을 결심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결혼 전 남편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사람처럼 보였어요. 회사에서 중견 간부로 일하고 있었고 재혼을 앞두고 집은 내가 마련할 테니 생활비 걱정은 하지 말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번 달 생활비는 언제 줘?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남편이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어요. 생활비? 나 돈 별로 없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월급 많다고 했잖아. 아, 그거 사실 카드값이 좀 많아. 저는 그 말을 듣고 머리가 핑 돌았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연애할 때 제 앞에서만 씀씀이를 아끼는 척했던 거였어요. 실제로는 명품 쇼핑과 술값으로 월급의 대부분을 써버리고 부족한 돈은 카드 대출로 메우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결혼 전에 집은 당신이 마련했다면서 그것도 대출로 산 거야. 아직 갚아야 할 돈이 많아. 그 순간 저는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이 사람이 내 평생의 동반자가 될 거라 믿고 결혼했는데 결혼 전 했던 말들은 전부 거짓이었던 거죠. 이쯤 되니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과 제대로 이야기하려 하면 그는 짜증부터 냈어요. 결혼했으면 그냥 좀 편하게 살면 안 돼? 편하게 살자는 게 이런 거야? 나한테 다 거짓말했던 거잖아. 그러자 남편이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다들 그렇게 살아.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순간에 모든 감정이 무너졌어요. 남편의 본 모습을 제대로 알아버린 거죠. 결혼 전에 다정한 모습은 전부 가면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한순간에 모든 감정이 무너졌어요. 남편의 본 모습을 제대로 알아버린 거죠. 결혼 전에 다정한 모습은 전부 가면이었어요. 이제야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내가 이 결혼을 계속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도대체 무슨 선택을 한 걸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혼을 한 이상 쉽게 끝낼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혼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또 한 번 실패했다고 보이고 싶지도 않았고 저 스스로도 이 결혼을 조금 더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남편이 다시 변하지 않을까 하는 희미한 기대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변해갔습니다. 아니, 어쩌면 원래 모습을 숨길 필요가 없어졌다고 보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혼 전에는 다정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무뚝뚝하고 가정에 무심한 사람이었지만 밖에서는 여전히 자상한 남편처럼 행동했습니다. 지인들과 만나면 제 허리를 감싸 안으며 우리 마누라는 요리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라며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정작 밥을 차려줘도 짜다, 싱겁다 같은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말도 그냥 흘려들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기분이 안 좋은 날인가 보다 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이런 태도는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술에 취한 채 늦은 밤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 다가갔지만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거칠게 말했습니다. 잔소리하지 마, 피곤해. 저는 속이 상했지만 참고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갑자기 짜증이 난다는 듯 컵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그냥 조용히 좀 해.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언제 잔소리를 했어요? 저는 당신이 피곤할까봐 걱정돼서 물을 갖다 준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남편은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마치 이런 제 모습을 처음 본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이제 본색을 드러내네. 결국 다 똑같아. 처음엔 순한 척 하다가 나중엔 잔소리꾼이 되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만히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 결혼을 유지해야 할까? 아니면 이제라도 정리해야 할까? 며칠 동안 고민을 거듭한 끝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건 제 자신을 갉아먹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은 예상 못했다는 듯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혼하자는 거야? 네. 저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처음엔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단호한 태도를 보이자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우리는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또다시 혼자가 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는 게 꼭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고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 상대방을 더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제 자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관계에서 정말 행복한가? 그 답이 아니오라면 용기를 내어야 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혼 후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혼자라는 사실이 외롭고 쓸쓸하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혼자인 것이 오히려 편안하고 자유롭게 느껴집니다.
남편과 함께할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요리하고 보고 싶은 영화를 보며 하고 싶은 일을 합니다. 예전에는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했지만 이제는 그런 부담이 없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맞추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저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내가 또다시 실패한 걸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처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길고 결혼이 전부는 아닙니다. 행복을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도 쉽지 않은 결정을 했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삶을 되찾았다는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행복을 가장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든 스스로를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나 생각도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